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지구 반대편 나라의 작은 아이가 기적적으로 치료된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희망을 되찾을 수 있었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사벨라입니다.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에서 왔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딸 루나와 저에게 일어난 기적 같은 여정입니다. 절망 속에서 찾아낸 마지막 희망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의료기술의 승리가 아니에요. 나라와 언어를 초월한 인간 사랑과 한국 사회의 따뜻한 포용이 만든 감동적 기적의 기록이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 한국이란 곳에 대해 저는 거의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작은 아시아 국가라는 것,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이 친절하다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제 한국은 제 가슴 속에 영원히 새겨진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제 딸 루나는 선천성 심장병을 안고 태어났어요. 7번째 생일을 막 지났을 때 루나는 1년 시한부 선고를 받았죠.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았을까요? 그 절망적인 순간이 기적의 시작이 될 줄은요. 이 여정에서 저희가 만난 건 단순한 병원이 아니었어요.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저희를 반겨준 것은 차가운 의료시설이 아닌 따뜻한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기술보다 더 강한 것은 사람의 온기였죠. 루나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한 건 첨단 의료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의지, 국경을 초월한 사랑, 그리고 낯선 이방인을 자신의 가족처럼 품어주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코르도바의 병원 복도는 저에게 너무나 익숙한 장소였습니다. 루나가 태어난 이후로 수없이 드나들었으니까요. 루나의 4번째 심장 수술 결과를 기다리는 그날도 저는 병원 의자에 앉아 기도하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론 다 잘 될 거라 되뇌었지만 의사의 표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의사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사벨라 씨, 정말 유감입니다. 루나의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요. 더 이상의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6개월에서 많아야 1년.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몸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루나는 검사실에 있었고 저는 홀로 이 끔찍한 소식을 받아들여야 했죠. 병원 정원으로 나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니, 주저앉았다는 표현이 더 맞을 거예요. 오열하는 제 목소리가 정원 전체에 울려 퍼졌을 텐데 그땐 아무것도 신경 쓰지 못했어요. 딸을 잃는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 루나를 재워놓고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남반구의 밤하늘은 유난히 별이 많았죠. 그 별들을 보며 기적을 간구했습니다. 제발 누군가 내 아이를 살릴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때 문득 대학 시절 만났던 외국인 친구 민지의 말이 떠올랐어요. 민지는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었는데 종종 한국의 의료기술에 대해 자랑했었죠. 우리나라는 의료기술이 정말 발달했어. 특히 심장질환 치료는 세계적이야. 당시엔 그저 자국에 대한 자부심 정도로 여겼는데 이 절박한 순간에 그 말이 희망의 불빛처럼 다가왔습니다. 밤새 컴퓨터 앞에 앉아 검색했어요. 한국 심장병 치료, 선천성 심장병 수술 한국, 심장 이식 성공 사례 한국. 그리고 기적처럼 찾아냈습니다. 심장병 환자들의 국제 포럼에서 한글을 발견했어요. 루나와 비슷한 증상을 가진 아이가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죠. 그 순간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마지막 기회라도 잡아야 해. 한국으로 가야 해. 미친 생각일까요?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딸의 생명이 걸린 문제 앞에서 미친 선택조차 해볼 가치가 있었어요. 이미 아르헨티나의 모든 가능성은 소진된 상태였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지구 반대편의 낯선 나라에 모든 것을 걸어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루나의 병실로 돌아가 잠든 딸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심장병 때문에 항상 창백했던 그 얼굴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면 어떤 대가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 전부를 바쳐서라도 너를 살릴게. 그렇게 굳게 다짐했죠. 결심을 하자마자 행동에 옮겼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우리 소유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가족 대대로 내려온 작은 농장, 결혼할 때
시어머니에게서 받은 보석들, 그리고 10년 동안 모아온 적금까지 모든 걸 현금화했죠. 하지만 그래도 부족했어요. 비행기 티켓부터 병원비, 체류비까지 계산해보니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친척들을 찾아다니며 빚을 내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몇몇은 제 절박함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셨죠. 루나에게는 모든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7살 아이에게 죽음의 문턱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대신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루나, 엄마랑 멋진 모험을 떠날 거야. 엄청 먼 나라에 가서 내 심장을 고치고 올 거야. 루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진짜요? 그 순수한 기대감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희망을 주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친척들과 의사들은 극심하게 반대했어요. 이사벨라, 제정신이야?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서 더 고통받다 돌아올 텐데. 심지어 어떤 친척은 제게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라고 권했죠. 하지만 제 귀에는 그런 말들이 들리지 않았어요. 내 아이를 포기할 수는 없어. 제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티켓을 예매했어요. 가는 티켓만 샀습니다. 돌아올 돈이 없었으니까요. 이건 완전한 배수진이었어요. 성공하지 못하면 돌아올 곳도 방법도 없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친구들이 작별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모두 슬픔을 감추고 웃으려 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이별의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었죠. 이게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길은 묘하게 평온했어요. 루나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신기한 듯 바라보며 즐거워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의 웃음소리를 지키겠다는 결심이 더욱 강해졌죠.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코르도바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이 도시를 떠나는 건 상상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하지만 뒤돌아볼 여유는 없었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가야 했죠.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모성애와 절박함이 교차했어요. 이 선택이 옳은 걸까? 정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루나의 손을 잡는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언젠가 따뜻해질 거라는 희망,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엄마, 저 구름 위에 있는 거예요? 창밖을 신기하게 바라보는 루나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지금 구름 위에 있어. 천사들이 사는 곳이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정말로 천사들을 만나게 될 줄은요. 2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월의 서울은 생각보다 훨씬 추웠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죠. 루나는 처음 보는 눈에 신이 났지만 저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낯선 문자들,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 그리고 앞으로의 불확실한 여정이 두려웠어요. 엄마, 저기 봐요. 눈이에요. 루나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수한 기쁨에 저도 잠시 웃음 지었죠. 아이들은 얼마나 대단한지요.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으면서도 작은 행복을 찾아내는 그 능력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타려는데 언어 장벽에 부딪혔어요. 세브란스 병원 주소를 적은 종이를 보여주었지만 택시 기사님들이 영어를 전혀 못 알아들었죠. 한참을 헤매다 한 택시 기사님이 다가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간단한 스페인어를 할 줄 아셨어요. 아르헨티나, 축구, 메시. 그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저희 상황을 간신히 설명했더니 그분이 놀랍게도 말씀하셨어요. 병원까지 무료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첫 만남부터 한국인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병원 근처에 저렴한 여관을 찾아 짐을 풀었어요.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여관 주인 할머니는 영어를 전혀 못하셨지만 손짓 발짓으로 저희를 환영해 주셨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가 따뜻한 떡국 한 그릇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그 뜨거운 국물은 몸과 마음을 데우는 첫 번째 온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세브란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은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현대적인 시설에 압도되었죠. 국제환자센터를 찾아 겨우 의사소통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영어가 가능한 직원이 있어서 루나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그날 기본 검사를 받고 여관으로 돌아왔는데
밤중에 루나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호흡곤란과 가슴 통증으로 루나가 깨어나 울기 시작했어요. 공포에 질려 여관 주인 할머니 방을 두드렸죠. 할머니는 즉시 119를 불러주셨어요. 구급차 소리가 여관 앞에 울렸습니다. 의료진들이 신속하게 루나를 응급실로 이송했어요. 저는 그저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 루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마이 아모르. 엄마가 여기 있어.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과연 정말 괜찮을까요? 이 낯선 나라에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구급차 창문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밤 풍경을 보며 처음으로 의심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온 이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이었을까요?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신속하게 루나를 진료했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숙련된 손길에서 전문성이 느껴졌습니다. 루나는 응급처치 후 안정을 찾았고 저는 병원 로비 의자에 앉아 밤을 지새웠어요. 그때만큼 고향이 그립고 외로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 젊은 의사가 환자복을 입은 루나의 상태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통역사를 통해 자신을 김태현 교수라고 소개했습니다. 김 교수는 루나의 차트를 꼼꼼히 확인한 후 저와 면담하자고 했어요. 진료실에서 김 교수는 루나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루나의 심장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특히 심실격벽 결손과 폐동맥 협착이 상당히 심각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시 한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김 교수의 다음 말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포기했다고 해서 우리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개발한 새로운 시술법이 있어요. 루나에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건너가는 다리를 건너는 느낌이었어요. 코르도바에서는 모든 의사가 포기했는데 여기서는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요. 정밀 검사 결과를 보며 김 교수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루나의 심장 상태는 예상보다 심각하지만 우리가 최근 개발한 하이브리드 수술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험은 있지만 60%의 성공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60%라는 숫자가 제 귀에는 100%처럼 들렸어요. 아르헨티나에서 0%였으니까요.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렸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김 교수는 루나의 손을 꼭 잡더니 말했습니다. 루나, 너 정말 용감한 아이구나. 우리 같이 내 심장을 고쳐보자. 통역을 통해 이 말을 들은 루나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 저는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수술비는 제가 모은 돈의 2배 이상이었죠. 하지만 김 교수는 병원의 국제 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모든 비용을 충당할 순 없었지만 상당 부분 지원받을 수 있었어요. 돈 걱정은 나중에 합시다. 지금은 루나의 치료가 우선입니다. 김 교수의 이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르헨티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접근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병실로 돌아와 잠든 루나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 불가능이 아닌 가능성을 말하는 의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가능성 속에서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했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편이 한 명 더 생긴 거죠. 루나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어요. 루나, 잘 자. 이제 너는 나을 거야. 엄마가 약속해. 처음으로 그 약속에 확신이 담겼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히고 그때까지 루나는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했어요. 삭막한 병실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죠. 크리스마스가 얼마 지나지 않은 때라 병원 근처 상점에서 작은 장식품들을 샀습니다. 창가에 작은 트리를 놓고 루나가 좋아하는 인형들로 꾸몄어요. 간호사들이 놀라울 정도로 친절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늘 미소로 대해주셨어요. 어떤 간호사는 스페인어 번역 앱을 깔아서 루나와 소통하려고 노력했죠. 코모 에스타스? 어색한 발음으로 루나에게 말을 걸었을 때 루나의 표정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모릅니다. 소아과 의사 중 한 분은 스페인어 동화책을 가져다 주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직접 서점에 가서 구매하신 거였더군요. 그런 작은 친절들이 낯선 환경에서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병원비 문제는 여전히 마음에 걸렸어요. 국제 환자 지원 프로그램으로 일부는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상당액이 필요했죠. 그래서 병원 근처 카페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루나가 잠든 후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일했어요. 카페 주인은 제 사정을 듣고 정해진 시급보다 더 많은 돈을 주셨습니다. 당신 같은 어머니는 처음 봐요. 존경합니다. 그분의 말에 눈물이 났지만 강하게 웃어 보였어요. 약한 모습을 보일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병실로 돌아오면 루나는 항상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루나가 특별한 그림을 보여주었죠. 날개 달린 심장이었습니다. 내 심장이 곧 날 수 있을 거예요, 엄마. 루나의 그 순수한 희망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어요. 놀랍게도 루나의 사연이 병원 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간호사 몇 명이 작은 선물을 가져왔어요. 그러더니 다른 환자 가족들도 와서 응원해주기 시작했죠. 자발적인 도움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병원 자원봉사자 아주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이사벨라 씨, 루나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세요. 도울 방법을 찾고 있어요. 통역을 통해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왜 저희를 돕고 싶으신 거죠? 저희는 이방인인데. 제가 물었어요. 자원봉사자 아주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어떤 국적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루나는 우리 모두의 아이니까요. 그 말에 제 마음속 벽이 허물어졌어요. 낯선 나라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이런 사랑을 받다니.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찾아온 이 따뜻함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수술 전날 루나는 불안해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그날 밤 병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 소아과 간호사들이 작은 케이크를 들고 들어왔어요. 용감한 루나를 위해. 통역이 필요 없는 그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루나가 잠든 후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봤어요. 이 낯선 도시가 어느새 우리에게 희망의 장소가 되었죠. 내일의 수술이 두려웠지만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되든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영원히 내 기억에 남을 거야. 수술 당일 아침 루나는 놀랍도록 차분했어요. 오히려 제가 더 떨고 있었죠. 엄마, 왜 그렇게 무서워해요? 김 선생님이 다 괜찮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루나의 그 믿음이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길, 루나의 작은 침대가 복도를 지나갔어요. 마지막으로 손을 잡고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나 잠깐 잠들었다 올게요. 기다리실 거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엄마는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거야.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제 심장도 멈춘 것 같았습니다. 8시간의 대수술이 시작되었죠. 기도실로 향했어요.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은 하나였을 겁니다. 생명을 위한 간절한 기도. 시간은 너무나 더디게 흘렀어요. 1시간이 1년처럼 느껴졌죠. 수술 중간에 간호사가 한 번 나와서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김 교수님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수술 5시간째 갑자기 수술실 주변이 분주해졌어요. 의료진들이 서둘러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고 있음을 느꼈어요. 병원 복도에 서서 무릎이 떨렸습니다. 자원봉사자 아주머니가 제 옆에 와서 앉으셨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분의 따뜻한 손길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죠.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기적을 만드는 분들이에요. 걱정 마세요. 이후 2시간이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순간들이었죠. 마침내 새벽 4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태영 교수가 지친 얼굴로 나왔어요. 그의 표정만으로는 결과를 알 수 없었습니다. 김 교수는 마스크를 내리고 말했어요. 수술 중에 예상치 못한 출혈이 있었습니다. 매우 위험한 순간이었지만 그의 말이 이어지기를 숨죽여 기다렸어요. 어려웠지만 성공했습니다. 루나의 심장이 다시 뛰고 있어요. 그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 꿇고 오열했어요. 자원봉사자 아주머니가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고
주변에 있던 모든 분들이 기뻐해 주셨죠. 그건 단순한 의료적 성공이 아니었어요. 기적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루나의 심장 구조를 완전히 재건했습니다. 회복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정상적인 삶. 이 세 단어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졌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루나는 항상 제한된 삶을 살았어요. 뛰지 못하고, 오래 걷지 못하고, 다른 아이들처럼 놀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니. 중환자실에서 잠시 루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관과 기계에 연결된 작은 몸이 너무나 연약해 보였어요. 하지만 모니터에 표시된 심장 박동은 규칙적이었죠. 그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렸습니다. 병원 예배실로 돌아가 무릎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눈물이 마를 줄 몰랐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지구 반대편에서 온 낯선 이방인에게 새 생명을 선물해준 이 나라, 이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날 병원 복도에서 잠든 저를 간호사가 깨웠어요. 이사벨라 씨, 루나가 깨어났어요.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달려가 보니 루나는 약하게 미소 짓고 있었죠. 그 미소가 세상의 모든 보물보다 값진 순간이었습니다. 루나의 회복 속도는 모든 의료진을 놀라게 했어요. 수술 후 3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일주일 후에는 침대에서 일어나 첫 걸음을 뗐죠. 그 작은 걸음 하나하나가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내 심장이 더 크게 뛰어요. 루나가 가슴에 손을 얹고 말했을 때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요. 수술 전에는 항상 숨이 차고 피곤해했던 아이가 이제는 병실을 걸어다니며 간호사들과 장난치기까지 했으니까요. 물론 재활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루나는 때로 통증을 호소했고 약물 부작용으로 힘들어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병원 스태프들의 끊임없는 격려와 케어 덕분에 루나는 하루하루 강해졌습니다. 물리치료사들은 치료를 게임처럼 만들어 루나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러나 회복에 집중하는 동안 현실적인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병원비가 더 많이 나왔어요. 아무리 절약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죠. 밤마다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행정 담당자가 저를 불렀어요. 이사벨라 씨를 위한 소식이 있습니다. 겁에 질려 따라갔죠. 수술비를 못 내면 어떻게 될까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기다리고 있던 건 청구서가 아니었어요. 병원 측에서 국제 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남은 병원비의 절반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루나의 케이스는 우리 병원에서도 중요한 연구 가치가 있어요. 서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남은 금액이 적지 않았지만 기적은 계속되었어요. 알고 보니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 자발적인 모금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일하던 카페 손님들도 성금을 모아주셨고 심지어 지역 교회에서는 루나를 위한 작은 자선 바자회까지 열렸다고 해요. 어느 날은 병실에 작은 편지 뭉치가 배달되었습니다. 병원 내 자원봉사자들이 번역해준 편지에는 따뜻한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당신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루나의 빠른 회복을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가장 놀라운 건 대부분의 후원자들이 자신의 이름조차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어떤 보상이나 인정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도움의 손길이었죠. 그때 처음으로 정의로운 사람들이란 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자원봉사자 아주머니에게 물었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모르는 외국인을 이렇게 돕는 거죠?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한국도 예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많은 나라들의 도움을 받았죠.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차례라고 생각해요.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도움은 순환하는 것이구나. 언젠가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루나가 병원 놀이방에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놀이라는 공통 언어로 금방 친해졌죠. 루나가 한국 아이들에게 종이접기를 가르쳐주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제 딸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행복해하고 있어요. 병원비 문제가 해결되자 한 가지 무거운 짐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걱정이 생겼어요. 루나가 완치 판정을 받은 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아르헨티나로 돌아갈 돈도 없었고 돌아간다 해도 집도 직장도 없었죠. 그런 고민을 하던 중 자원봉사자 아주머니가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들은 천사예요.
그렇게 말씀드리자 아주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죠. 우리는 그저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뿐이에요. 당신이라도 같은 상황이라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 말에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게 당연한 거예요. 국적이나 언어, 피부색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이니까요. 이곳 한국에서 저는 진정한 인류애가 무엇인지 배우고 있었습니다. 퇴원일이 다가왔습니다. 의사들은 루나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회복되었다며 놀라워했어요. 완치 판정을 받은 루나는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죠. 제 딸의 미래가 다시 열린 거예요. 출국 준비를 시작했지만 사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어요. 루나의 담당 의사였던 김 교수님이 병원 국제환자센터에서 스페인어 상담사가 필요하다고 했죠. 저에게 그 일을 제안하셨어요. 당신의 경험은 다른 외국인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루나의 사례도 우리 병원 연구에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 검진도 필요하고요. 김 교수님의 제안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였어요. 동시에 루나에게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의 한 국제학교에서 장학생으로 루나를 받아주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서 치료받는 동안 보여준 루나의 긍정적인 태도와 학습 열의가 알려진 것이었죠. 새로운 가능성 앞에서 우리는 한국에 남기로 결정했어요. 처음엔 임시적인 체류를 생각했지만 점점 이곳이 제2의 고향처럼 느껴졌습니다. 작은 원룸을 렌트하고 새 삶을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일하며 다른 외국인 환자들을 도왔습니다. 특히 남미에서 온 환자들이 저와 같은 언어적, 문화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는 일이 보람찼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행복했습니다. 루나는 국제학교에 적응하며 빠르게 한국어를 배웠어요. 아이들은 정말 놀라운 속도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더군요. 몇 개월 지나자 루나는 간단한 한국어 회화가 가능해졌고 한국 음식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루나가 학교에서 돌아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나 커서 뭐가 될지 알아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죠. 뭐가 되고 싶은데? 루나의 대답은 제 심장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도 커서 의사 선생님처럼 될래요. 김 선생님처럼요. 그 꿈이 얼마나 멀게 느껴졌을까요?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꿈을 꿀 자유가 있었으니까요. 놀라운 소식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김태현 교수팀이 루나의 수술 사례를 국제의학저널에 발표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루나의 케이스가 하이브리드 심장 재건술의 성공적 적용으로 세계 의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했죠. 한국의 의료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우리의 한국 생활은 안정을 찾았어요. 루나는 학교에서 잘 지냈고 저도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틈틈이 하며 적응해갔죠. 때때로 고향이 그립기도 했지만 이제 한국도 우리의 또 다른 고향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주말 한강공원에 루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루나는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처음엔 두려웠지만 공원에서 만난 한 가족이 친절하게 도와주셨죠. 곧 루나는 비틀거리며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봐요, 엄마. 난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자전거를 타며 소리치는 루나의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1년 전만 해도 계단 몇 개 오르는 것조차 힘들어했던 아이가 이제는 자전거를 타고 달리고 있었으니까요. 강변에 앉아 루나가 자전거 타는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처음엔 단지 딸의 생명을 구하러 왔지만 우리는 새로운 가족과 고향을 얻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 삶을 찾은 이곳, 한국은 이제 영원히 우리 가슴속의 고향이 되었어요. 김 교수님은 가끔 루나의 검진을 위해 직접 시간을 내주셨어요. 어느 날 그분이 말씀하셨죠. 루나는 우리에게도 특별한 아이예요. 국경을 넘어 의학의 발전을 이루게 해준 작은 영웅이죠. 작은 영웅. 그래요, 제 딸은 영웅입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새 생명과 희망을 준 이 나라, 한국도 저희의 영웅이에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해준 이 나라에 루나에게 새 생명을 선물해준 의사들에게 그리고 낯선 이방인을 가족처럼 품어준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국경과 언어를 초월한 인간의 아름다움을요. 오늘 이사벨라와 루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딸의 생명을 위해 지구 반대편에서 온 어머니의 간절한 사랑과 그들에게 새 생명과 희망을 선물한 한국의 따뜻한 손길이 만들어낸 기적의 이야기였습니다.
루나는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 생활을 즐기며 의사의 꿈을 키우고 이사벨라는 병원에서 다른 외국인 환자들을 돕는 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감동적인 사연은 아르헨티나 현지에도 전해져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죠. 첨단 의료 기술도 놀랍지만 더 감동적인 것은 국경을 초월한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이 아닐까요? 이름 없이 도움을 준 기부자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미소로 위로한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외국인을 가족처럼 품어준 모든 분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인간애를 봅니다. 오늘의 사연을 통해 우리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것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인생감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